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2대 대국민 호구 노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 있는 노예 부동산 정책입니다. 노예 부동산 정책. 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까? 국민을 노예로 만들까? 이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금요일 날 2월 4일이죠. 목요일 날 발표되었던 이사 부동산 대책과 가덕신공항 이 두 가지가 대국민 호구 노예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은 누군가가 올린다, 누군가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공공 일자리 만든다고 몇백 조를 다 날려버렸죠.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걷고 날리고 또 세금을 화폐를 발행하고 M2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이사 부동산 대책 그 전까지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의 한마디로 공통점은 수요 억제책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25번째 대책은 공급 진작 정책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그래서 달라진 기조가 분명히 있죠. 24번 동안은 수요를 억제하는 실거주 정책이었다. 실거주 강화 정책이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거주화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진 않아요. 왜? 자본 이득을 보고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실거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1991년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왜 버블이 붕괴됐습니까? 아파트 15억짜리 맨션이라고 합니다. 15억짜리 맨션을 담보대출 비율이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은 18억을 빌려줬던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죠. 왜? 모두 다가 가수요, 투기 수요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장에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아파트 15억짜리 살려고 하면 100%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100% 실수요라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실수요 시장에는 초과적인 수요자들에 대한 이윤이라든가 매매를 통한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무슨 건설에서 만들고 집을 공급해서 만들어지는 공급이 아니라 매매를 통한 우리가 매도 수량이라고 합니다. 매도 수량 자체가 매도 공급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왜 대국민 호구 노예 부동산 정책이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찾기 바쁜데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강제 현금 청산다 이 부분도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무슨 3분의 2 동의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3분의 2 제외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 또 현금 청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분양가를 조합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이 두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점이라고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죠. 공공이 직접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권. 그러면은 이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처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그 중에 있는 맨션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제 주택이 또 있겠죠. 땅을 가진 주택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평당 가격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는 가격이 한 평당 3천이었어요. 3천만 원. 크겠습니다. 3천만 원이었는데 이 토지 등 소유권들이 다 넘어가게 된다. 이게 정부로 다 넘어가게 돼요. 정부기관에. 그럼 여기서는 나의 의결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시행을 조합이 아니고 공공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원래 한 평당 3천만 원짜리 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택을 갖고 있든 땅을 갖고 있든 맨션을 갖고 있든
그런데 이게 공공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이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공으로 시행됐어.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LH라든가 이 공공에서 하는 분양가를 높게 쳐주겠습니까? 이게 뭐 평당 5천만 원 가겠어요? 이 5천만 원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700에서 800이에요. 왜 700에서 800 사이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많아야 900입니다. 이게 이 단지는 포커스는 일반 분양에 맞춘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임대입니다.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임대에 맞춰진 겁니다. 임대에 맞춰진 주택을 가지고 여기서 뭐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분양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질이 다른 거예요. 민간에서. 그러면은 한 평당 3천만 원짜리 이 땅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개발에 나중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평당의 가격, 같은 면적을 받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7, 8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4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4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가 가장 걸리는 겁니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조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없죠. 그럼 바로 공공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지금 말하는 2월 4일 날 발표됐던 이 공공주도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문제는 분양가만 올라가면 됩니다. 4천짜리, 5천짜리 만들면 돼요. 내가 원래 3천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까. 역세권 보시면 한 평에 보통 뭐 2, 3천 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가 임대입니다. 임대. 50%. 임대니까 이거를 평당 7, 800으로 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7, 800으로 만드느냐? 보여주기죠. 누구한테 보여주기입니까? 전체 45%의 무주택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주택자가 45% 비율인데 이 45%의 비율은 유권자예요. 유권자.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유권자한테 이거를 평당 4, 5천짜리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역세 그 좋은 땅에 부산, 서울 그 좋은 땅에 있는 역세권의 그 땅을 가지고 다 700만 원, 7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분양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거의 정하는 거죠. 분양 가격을. 절대 1,0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주도를 하든 공공재건축을 하든 공공재개발을 하든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3천에서 7, 800으로 내려가는 똑같은 평수를 받겠죠. 그럼 4분의 1 토막 난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효과는 난다. 시장이 판단하는 건 이겁니다.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네, 시장이 판단하는 거는 공공주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니까 건설주도 일제 하락합니다. 왜? 건설회사들이 이거 딱 보니까 사업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여기를 참여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이게 토지를 갖고 있고 뭐 집을 단독주택 갖고 있고 빌라 원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는 아무도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죠. 정부 주도로 가게 되면은 내 재산이 4분의 1 토막 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소유권을 뺏게 되더라도 분양 가격이라도 우리가 높일 수 있게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이게 뭐 공공이죠. 공공주도 사업에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지 확보입니다. 미확인자, 미희망자 있죠. 수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2월 4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도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면은 보통 막 20, 30% 낮은 가격으로 그냥 던져줘요. 돈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거. 많게는 막 10억, 20억까지 뭐 따기는 많은 사람들은 손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부지를 수용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 동의를 했다고 쳐도 이건 어차피 또 4분의 1 토막 나요.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착공 들어가면 이 개판되죠. 사람들은 지금 재개발 아파트도 하이엔드로 짓는 시대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도 기존에는 재건축의 전유물이었던 하이엔드 아파트가 지금은 아크로 DH가 재건축 재개발까지 다 내려와요. 역세권에 입지 좋은 곳은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추구하는데 임대 아파트가 절반이 섞인 뭐 평당 800만 원짜리 분양 아파트를 누가 살고 싶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맞박에 적으시고 그래서 사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덕신공항이에요.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가덕신공항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거는 특히 민주당에서 계속 울고 먹어요. 선거 나올 때마다.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산이 옆에 있는 곳에 그리고 항만이 옆에 있는 곳에 이거에 보시면은 공항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항만이 옆에 있죠. 부두 벌이 옆에 있죠.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서 지금 활주로 하나짜리가 무슨 또 이게 국제신공항이 됩니까? 지금은 국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24시 공항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9시, 10시 되면 다 문 닫아요. 그러면은 12시 넘어가고 이 가덕신공항에 내렸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차들 다 막혀 있는데.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김해신공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이 뭐 주거지도 많고 김해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또 이 대안을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덕신공항 자체는 정치권에서 나올 때마다 우려먹다가 또 잠잠해지고 나올 때마다 또 잠잠해지죠. 민주당에서 계속 해먹는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을. 오륙도 트램처럼. 오륙도 트램도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2월 4일 공급대책하고 가덕신공항입니다. 이게 산입니다, 산. 여기 무슨 지금 공항을 만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대중심리, 군중심리를 이용한 그냥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도 오륙도 트램도 마찬가지죠. 이 실효성이 없죠. 사업성 안 나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오륙도 트램이 생긴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 잼 생깁니다. 이거 대혼란 생겨요. 아파트값 주위에 인근 아파트 다 폭락합니다. 이거 대연자이뿐만 아니고 LG 메트로시티 다 폭락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지금 노름의 정치권 노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신공항 자체가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그냥 산을 깎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항을 매립을 해서 지금 완전 평지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주위에 항만이 없습니다. 여기는 센트리아라는 주부 국제공항인데 매립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몇 개 만들었어요.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제신공항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렇게 된다. 완전 평지가 돼야 됩니다. 완전 이렇게 평지가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게 간사이 국제공항인데 완전 평지죠. 이렇게 만들면 도심 바로 옆에 만들어버리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활주로가 몇 개예요? 지금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게 무슨 지금 가덕신공항이 됩니까? 이게 신공항이. 말도 안 되는 정치 노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선거 나올 때마다 이지랄 하잖아요. 그게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네,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신공항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공항이에요. 네덜란드 공항인데 이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금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활주로를 6개 만들었습니다. 국제공항. 국제공항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대충 10시 되면 문 닫습니다. 비행기 왔다 갔다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활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놨죠. 그리고 중간에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어버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국제공항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꾸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산권이 있습니다. 동부산권에 보시면은 여기 뭐 동부산 뭐 관광단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매립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 매립을 시켜가지고 왜 거기 항만이 있는데 가지고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김해신공항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또 산이 있죠. 네, 거기 뭐 무슨 산입니까? 그 동화대에 있는데 그것은 무슨 뭐 관악 뭐 있죠. 뭐 무슨 산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큰 산이 없죠. 그럼 요 정도의 부근을 해가지고 공항을 만듭니다. 이렇게 공항 크게 이 공항 만들면 되죠. 활주로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서는 다리 하나 이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뭐 여기 큰 도로가 있죠. 여기 지금 장산으로 넘어가는 거 울산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여기 큰 고속도로 울산 고속도로입니까? 그러면 바로 광안대교 타고 아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큰 뭐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이게 안 다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돈 적게 들잖아. 가덕신공항 산 다 깎아야 되는데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부산시 재정 다 날라갑니다.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매립을 해갖고 이렇게 하자. 바로 옆에 뭐 호텔 있잖아. 힐튼도 있고 많잖아요. 호텔도 있고 여기 힐튼 있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하냐는 겁니다. 왜 사기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두 사기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부동산 사기 사건. 자꾸 사기를 칩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호구를 만들어요. 왜 국민을 갖다가 노예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자꾸 소모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속어 넘어가지 마시고 바보 되지 마시고 군중심리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